안녕하세요. 일본 사건 여행의 민짱입니다. 오늘은 일본 최초의 여자 오야붕 이야기예요. 대개 남편인 오야붕이 죽으면 그 아내는 오야붕의 대리 또는 대행 정도를 맡게 되는데요. 전후에 유일하게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조직을 이끈 구미초, 오야붕이 된 여성이 있어요. 칸토 마츠다 구미의 오야붕, 마츠다 요시코인데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구독도 눌러주세요. 헤헤. 요시코는 1917년 말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에서 태어나요. 그녀는 20대 초반부터 외국인 선원을 상대하는 동아라는 고급 육악에서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자신이 마음에 드는 손님만 골라받을 정도로 콧대가 높고 기가 셌죠. 이러한 요시코에게는 루미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요시코보다 미모가 더 뛰어났다고 해요. 하지만 루미는 불량기가 있어서 팔에 유성 별똥별이라고 새기고 여러 남자들과 만나고 다니는데요. 그러던 중 루미는 폭력배인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돼요. 그가 바로 후에 암시장을 휘어잡은 칸토 마츠다 구미의 수장인 마츠다 기이치였죠. 그는 1910년생으로 이시카와 현에서 태어나는데요. 어릴 때부터 구렌따이 불량 집단의 리더로 활동했고 중학교 졸업 후에는 도쿄로 상경해요. 마츠다는 밤에는 긴자 유흥업소에서 돈을 뜯으며 생활하고 낮에는 수영 강사로 일하기도 했죠. 이때 붙여진 별명이 가빠노 마츠. 가빠는 일본 민담에 나오는 전설적인 요괴예요. 1941년 마츠다는 말다툼 끝에 권트클럽 회장을 때려서 상해죄로 치바 형무소에 수감돼요. 그는 그곳에서 군기반장처럼 500명이 넘는 수감자들을 잘 통제해서 교도관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기도 했어요. 1942년 10개월의 형량을 마치고 마츠다가 출소해보니 아내 루미는 이미 결핵으로 죽은 뒤였어요. 그래서 그는 아내의 언니인 요시코를 후처로 맞이하게 돼요. 아내의 언니인 처형을 와이프로 맞이하다니 오늘날에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긴 하죠. 당시 일본은 전시 상황으로 제2차 세계대전으로 국내 정세는 불안정했어요. 전쟁 막바지로 갈수록 점점 일본의 폐색이 짙어가고 있었지만 일본은 마지막까지 미국에 개기다가 결국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돼요. 그제서야 쇼와 일왕은 1945년 8월 15일 희말이 없는 목소리로 항복선언을 하는 라디오 방송을 했죠. 전후 일본 도시에는 폭격을 당해서 불탄 자리 전철역 앞이나 광장에 암시장이 들어서게 돼요. 당시 암시장은 쌀이나 의류 등 생활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일본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삶의 터전이었죠. 도쿄 쪽에는 우에노, 신바시, 시부야에 암시장이 생겼는데요. 전쟁 이전 특히 신바시 지역은 와타나베 구미, 료코쿠 구미, 마츠다카 구미들의 야쿠자 세력이 지배하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전쟁으로 이들 조직의 주요 간부들이 죽으면서 기존 야쿠자 세력이 약해지자 신바시 지역은 권력의 공백지대가 되어버렸죠. 그러자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된 제3국인들, 한국인, 중국인, 대만인이 이 신바시 암시장을 무대로 먹고 살기 위해 삐집고 들어오게 돼요. 한편 돈 냄새를 맡고 일찌감치 신바시 암시장 진출을 꾀했던 마츠다 기이치는 치바 형무소 수감 중에 알게 된 동료들을 모아서 칸토 마츠다 구미 노점상 계열 야쿠자 조직을 결성하게 돼요. 신바시 암시장은 이권을 둘러싸고 일본인 야쿠자와 제3국인들 간의 최대 규모의 싸움이 벌어지게 돼요. 그것이 바로 신바시 사건이에요. 전후인 1946년 당시 신바시 암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관할인 아타고 경찰서에서 영업 허가를 받거나 두 번째는 이 지역을 나와바리로 하는 테키야 노점상 계열 야쿠자 조직인 칸토 마츠다 구미에게 돈을 주고 자리를 배정받아야 했어요. 이 칸토 마츠다 구미의 오야붕이 바로 마츠다 기이치였죠. 같은 해 7월 19일 칼과 총으로 무장한 대만인들, 대만 성민의 수백 명이 트럭을 타고 신바시에 있는 마츠다 구미 사무실을 습격하는데요. 이를 미리 눈치챈 칸토 마츠다 구미는 일본도와 권총으로 무장하고 사무실 옥상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대응했어요.
도쿄 한복판에서 두 세력 간의 시가전이 벌어지게 된 거죠. 당시 일본 경찰은 마스다 구미의 공격을 묵인, 아니 거의 사실상 지원하는데요. 미군 헌병 MP가 마스다 구미와 대만 성민의 싸움에 개입을 하고 나서야 겨우 사태가 진정되게 돼요. 결국 신바시 사건 이후 이 지역 암시장은 칸토 마사구미가 독차지하게 되면서 자릿세,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쓸어 담듯이 엄청 벌어들였죠. 금고의 문을 닫지 못할 정도로 벌었다고 해요. 이때 암시장에서 급속도로 성장한 칸토 마사구미는 한때 조직원 수가 3,000명에 이를 정도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스다 기이치의 마음 한편에는 고민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까지고 불법적인 암시장이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에게는 곁에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해주던 하나와 초이치로라는 마인치 신문의 기자가 있었는데요. 하나와 기자는 이와 같이 조언을 해주었죠. 들리는 소리로는 GHQ 미 연합군 사령부가 야쿠자 조직을 해체시키려고 벼르고 있다더라. 미국 마피아는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돈을 합법적인 비즈니스에 투자하고 있다. 너도 살아남으려면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를 들은 마스다는 흥행사업과 토건사업에 진출해서 야쿠자 조직이 아닌 기업으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 첫 번째 시도가 자신의 나와바리인 신바시의 암시장을 대체할 신생 마켓을 세우는 것이었죠. 1946년 3월 마스다는 2,800평의 대지에 신생 마켓 건설을 시작하고 마켓은 2층 건물로 500개가량의 점포를 입점시킬 계획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해당돼요. 그러자 중국 화교의 대표가 마켓에 100여 개 점포를 달라며 입점을 요구하고 나선 거예요. 당시 중국 화교들은 일본인들이 취급하지 못하는 인기 있는 금지 품목들을 다수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들이 입점하게 되면 일본인들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죠. 칸토 마츠다구미가 중국 화교 대표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면서 두 조직은 언제 싸움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지게 돼요. 그러던 중 6월 16일 칸토 마츠다구미에서 파문당해서 쫓겨났던 노데라라는 조직원이 마츠다 오야붕을 약속도 없이 집으로 찾아오는데요. 그는 자신에 대한 파문을 풀고 다시 조직으로 받아달라며 20분 넘게 마츠다를 설득하는데요. 하지만 마츠다가 끝끝내 거절하자 노데라는 갑자기 품 안에 넣어두었던 총을 꺼내서 마츠다를 향해 3발을 쏘았죠. 워낙 가까운 거리라서 3발 모두 마츠다의 급소를 관통했어요. 요시다는 총소리를 듣고 놀라서 마츠다에게로 뛰어왔고 그는 요시코의 품 안에서 피범벅이 된 채 죽게 돼요. 향년 36세였어요. 신생 마켓의 완공을 1년 앞두고 벌어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하루아침에 오야붕을 잃게 된 칸토 마사구미의 조직원들은 마츠다의 아내인 요시코에게 조직을 맡아달라며 부탁을 하는데요. 그녀가 고민 끝에 결국 이를 받아들이면서 요시코는 칸토 마사구미를 계승한 2대 오야붕 자리에 오르게 돼요. 이로써 요시코는 전후 최초의 여자 구미초가 되면서 당시 신문과 잡지에도 크게 보도됐었죠. 하지만 칸토 마사구미 조직원 내부에서 일부는 여자가 무슨 오야붕이냐며 못 믿겠다며 조직을 떠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중국 화교 세력은 여자가 얼마나 조직을 잘 휘어잡겠냐며 무시하고 공격을 해오게 돼요. 대내외적으로 요시코의 리더십은 시험대에 오르게 된 거죠. 그녀는 야무지게 중국 화교 세력의 공격을 잘 막아내며 조직의 수장으로서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게 돼요. 마침내 요시코는 여러 번의 고비를 잘 넘기고 신바시 지역의 신생 마켓을 완공시키는데요. 신생 마켓이 잘 굴러가나 싶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나면서 마켓이 다 불타버리게 돼요. 이후 조직원들이 우수수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조직은 급속도로 약해지기 시작했죠. 결국 요시코는 1947년 7월 16일 칸토 마사구미 직계 조직원 40명과 함께 해산식을 갖고 야쿠자가 아닌 평범한 일반 시민 카타기로 되돌아간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오사카로 간 그녀는 유흥업소 등지를 전전하다가 마약에 중독된 채 39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돼요. 오늘은 일본 전후 최초의 여자 오야붕 마스다 요시코의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감상과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